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교시인데 여기 있는 계정과 계정 과목이다라는 걸 꼭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아까 여기 자산부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카테고리다라고 했죠. 근데 얘를 카테고리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여기 자산부터 비용까지, 자산부터 비용까지를 우리가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계정이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계정은 컴퓨터로 따지면 폴더적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폴더가 있으면 그 폴더의 파일들이 있죠. 그럼 그 폴더의 파일들이다라는 그 폴더를 구성하고 있는 상세한 파일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요 파일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계정 과목이다라고 합니다. 즉 계정의 구체적인 이름을 우리가 계정 과목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 계정은 총 5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가 계정이라고 하고요. 이 계정의 상세한 이름들을 우리가 계정 과목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비용 중에서 여기 했었죠, 여러분들. 여기 중에서 우리가 요 지우고 그럼 우리가 비용 중에서 여기 자 비용 계정에 뭐라고 돼 있냐 우리가 여기 있죠 기부금 그리고 우리가 뭐 이자 비용 그다음에 여기 아까도 없었는데 급여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용 계정의 상세한 이름은 이자 비용, 기부금,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회계를 하실 때 이 계정 과목을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의 상세한 이름인 계정 과목들을 꼭 뜻을 정확하게 외우시고 얘네들의 뜻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자산에 속하는지 부채에 속하는지 자본에 속하는지 비용에 속하는지 수익에 속하는지를 꼭 뜻, 그 다음에 계정의 성격을 2가지를 꼭 동시에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계정 과목을 하나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기본기만. 자, 임차하고 임대 볼게요. 자, 우리가 임차는 무언가를 빌리는데 주로 우리가 부동산이나 동산 있죠. 이런 것들 빌리는 거 우리가 임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임차하다 이런 표현 쓰죠. 뭐 기계를 임차하다. 자, 반대로 무언가를 빌려주는 것 있죠. 우리가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걸 빌려주는 걸 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한자인데 제가 한자는 못 쓰니까 뜻만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차자는 우리가 빌릴 차자 쓰고요. 아까 우리가 돈 빌리는 걸 차입금이라고 했죠. 그 다음 여기에서 대자는 우리가 빌려줄 대자 씁니다. 맞죠? 이 표현은 많이 나오니까 좀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 가지고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요. 자, 사례를 보면, 자, 이번에 제가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갑니다. 임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얼마 내고 들어갔냐면,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세는 50만 원을 내고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차인,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어떤 계정 과목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월세 50만 원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떤 계정 과목을 쓰며 성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뜯어보죠. 자,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할 건데 우리가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임차인은 학생분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빌려주시는 분을 임대인이다 라고 하고요. 그 임대인은 우리가 집주인 분 가정할게요.
그럼 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을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임차 보증금은 성격이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자산은 내 거라고 했죠. 자산은 내 거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더 외워주실 게, 우리가 자산은요 권리적 개념이에요. 권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권자가, 우리가 채권자라고 할 때 권자가 권리의 권자거든요. 권리가 있다라는 건 받을 거, 내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권리라는 뜻이 들어가는 개정 과목의 성격은 전부 다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임차 보증금이 만기가 돼요. 그리고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도중에 내가 만약에 그 건물을 피치 못하게 나가게 됐어요. 그럼 그 건물을 나갈 때 집주인한테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죠? 권리니까 임차인이 내는 임차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집주인, 즉 임대인 입장에서 받으시는 보증금은 개정 과목을 임대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요. 그러면 이 임대보증금은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세입자가 나갈게요 라고 하면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죠. 우리가 부채는 빚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빚이 있다라는 건 정확하게는 갚을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의 무자 할 때, 의무할 때 무자고, 우리가 채무자는 빚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무라는 뜻이 들어가는 개정 과목은 성격이 전부 다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외워주셔야 중요해요. 권리라는 뜻이 들어가는 개정 과목은 전부 다 자산. 그 다음에 의무라는 뜻이 들어가는 개정 과목은 전부 다 부채다라고 꼭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부채가 돼요. 잘 나오는 개정 과목이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월세에 대해서 어떤 개정 과목을 쓰면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앞으로 성격이라고 하면 개정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보자. 자, 그럼 우리 학생분 입장에서 내는 월세, 즉 임차인이 내는 월세를 임차료라고 하고요. 이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간다라고 하면 임차료 돌려주세요라고 못하죠. 그냥 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거죠. 그죠? 쓴 돈이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 내는 월세 개정 과목인 임차료는 성격, 개정이 비용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반면에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 받으시는 월세는 우리가 개정 과목을 임대료라는 개정 과목 쓰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으시면 벌었다라고 생각하지, 세입자가 나가면 돌려줘야 돼?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벌어들인 돈이니까 이 임대료라는 개정 과목은 성격이 수익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개정 과목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성격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거 진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어음에 대해서 해보죠. 자,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시골에 살거든요. 시골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배달시킬 때 어디 동입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골은 민국이 집, 제 이름이 민국이거든요. 김민국이거든요. 민국이 집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배달이 와요. 왜냐면 몇 명 없으니까 주소를 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짜장면 먹으러 갈 때 짜장면을 시골에서 일단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A라는 짜장면이다라고 하면 A라는 A라는 곳에서 짜장면 먹고 와. 엄마가 돈 줄게. 그 돈을 저한테 주실 때도 있고 그냥 제가 가서 짜장면 먹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짜장면 집에다가 돈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거래할 때 외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생판 처음 거래하는 사람들 있죠. 생판 처음 거래하는 사람들하고 외상 거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으로 물건을 팔 때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라는 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약속 증서요. 그래서 어음은 여기 어떠한 날짜, 일정 어떤 금액을 어느 날짜에 주기로 약속하는 증서를 어음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이 어음 거래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음 실제 사례 가지고 설명드릴 건데 이 발행일은 여러분 뭐 2019년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는 핵심이 어음을 주고받을 때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음의 발행일 있죠? 우리가 어음을 발행한다라는 건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증 좀 써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2019년 1월 4일 날 어음을 준 겁니다. 왜 어음을 줬냐면 돈 없으니까 어음을 준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발행하는 드림전자라는 거 있죠? 요 드림전자라는 회사는 어음을 발행했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주면서 언제까지 여기서 날짜가 4월 4일이죠. 그래서 2019년 4월 4일까지 여기 220만 원을 갚겠습니다라고 어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하는 자 또는 지급하는 자가 채무자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채무라 여기 무자가 의무할 때 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사람은 의무, 부채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꼭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급기일이 보이시죠? 우리가 어음을 언제 발행했냐면 2019년 1월 4일날 발행했죠. 발행해서 2019년 4월 4일날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지급기일을 우리가 어음의 만기일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2019년 1월 4일날 220만원짜리 어음을 발행해서 2019년 4월 4일날 돈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만기일날. 아시죠? 자, 근데 여기에서 어음을 받는 사람, 여기 서대문전자 귀하 보이세요? 우리가 편지 쓸 때 귀하다라는 건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서대문전자가 어음을 받은 사람이죠. 어음을 왜 받았겠어요? 그럼 상대방이 저 돈이 없어서 어음 써줄게요 라고 한 거니까 나는 외상으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사람은 반대 입장이잖아요.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채무자니까 반대로 어음을 수령하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우리가 채권의 권자가 권리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수령하는 사람은 채권자고 성격은 자산이 되는 겁니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 여기입니다.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여기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왜냐? 돈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어음을 발행해 준 겁니다. 아셨죠? 그럼 반대로 어음을 수령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상대방 채무자가 준 어음이자 채권자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어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꼭.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개정 과목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10개의 개정 과목은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반드시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 해보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여기 채권이잖아요. 채권, 권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놈들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다 자산입니다.
하나씩 해보자. 여기. 자, 우리가 여기 외상매출금,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받을 돈을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인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여기 우리가 회계에서 매출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매출했다라고 하면 그냥 팔아서 벌어들인 거면 다 매출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회계에서는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 있죠.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걸 매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건 매출했다라는 표현을 회계에서 쓰지 않아요. 꼭 외워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이 주된 영업활동, 물론 실기에서는 제품이지만 우리 그 이론에서는 상품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외워주시고. 자, 그리고 내가 외상으로 팔 때 상대방이 돈을 안 줄까봐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어음 좀 줘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은 경우는 우리가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계는 주주하고 채권자, 재무회계는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라고 했죠. 특히 우리가 채권자는 삼성전자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를 뜰 염려가 없잖아요. 하지만 주주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위험을 주주가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주한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핸드폰 이런 것들을 판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으로 상품 제품을 팔았으면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관리하고요.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는데 그걸 어음받고 판 거예요. 그러면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회사는 따로 관리를 해요.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 자, 근데 우리가 외부에 보고하는 용 있죠. 외부에 보고하는 용인 외부 정보 이용자들, 주주들한테, 주주하고 채권자들은요, 회계를 안 배운 사람이 수두룩해요. 회계를 안 배운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을 별도 알려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뭔 소리야? 어음은 또 뭐고? 네, 이해되시겠죠?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받을 어음 이거 세석돼? 야, 너 회계 배웠다고 너 자랑하는 거니?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주하고 채권자 있죠.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알려주는 외부 보고용에서는요. 여기 외워주셔야 돼요. 외부 보고용입니다. 외부 보고용 재무상태표에서는요.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매출채권으로 통합 표시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여기 좀 검색을 해보면은요. 검색을 하면 자, 검색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 매출 채권? 보이세요? 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합쳐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죠? 자,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미수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실 용어인데, 여기에서의 미자는 아직이란 뜻이고요.
외워주셔야 돼요. 숫자는 우리가 수수하다는 건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숫자는 받을 숫자입니다. 그럼 해석하면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에요.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인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겁니다. 그럼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건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요. 맞죠? 삼성전자가 반도체나 핸드폰이 아니라 뭘 팔았냐면 기계 팔았대요. 그게 주가에 엄청난 영향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상품이나 제품 아닌 걸, 즉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아도 미수금 쓰고요. 어음을 받은 경우에도 미수금을 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죠. 주주나 채권자한테. 그럼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는 그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거 그냥 합쳐서 회사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 아닌 걸 외상으로 팔아도 미수금,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거 어음받고 팔아도 미수금. 그럼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받을 권리가 있죠? 권리니까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꼭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선급금. 자, 얘도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해석을 해보면, 자, 여기 선자는 여러분들 먼저 선자고요. 그 다음에 급자는 지급할 급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자는 조심하실 게 유일하게 금액의 금자가 아니라 계약금의 금자예요. 그럼 해석을 하면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자산이래요.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계약금을 만약에 물건값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의 계약금을 먼저 줬어요. 그럼 계약금 준 것만큼은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죠. 그럼 권리니까 이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산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 5번째 대여금. 자, 이 대자가 제가 아까 임대할 때 빌려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때는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씁니다. 근데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대여금은 권리니까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외워주시고. 자, 이제는 우리가 다 지우고 부채로 가겠습니다. 자, 부채로 갈게요. 자, 여기 이제 오른쪽입니다. 자, 부채 해보면, 자, 우리가 상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채무니까 사와야죠. 구입. 파는 건 채무라고 하죠. 저 외상으로 팔았던 채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주된 영업 활동은 상품을 사와도 상품, 팔아도 상품이지만, 우리가 제품을 팔 때는 제품이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건 원재료예요. 그래서 내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할 때는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씁니다. 그럼 외상매입금은 외상으로 샀으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부채에 속해요. 자, 반면에 지급어음, 내가 상품이나 자, 여기. 자, 상품이나 원재료 있죠?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그럼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을 하면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그럼 이 외상매입금이라는 건 계정 과목의 성격이 갚아야 될 돈이니까 부채 의무입니다. 이해되세요? 하지만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어음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어음을 주면 계정 과목은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할 어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은 우리가 부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상품이나 원재료는 워낙 주된 영업 활동이기 때문에 회사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음 받았는지 단지 말로 한 외상인지.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매입금 개정 과목 쓰고요.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어음을 주면 지급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회사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된 영업 활동이면 각각의 개정 과목을 써요. 하지만 우리가 주주나 채권자한테 지급어음 이렇게 알려주면 주주하고 채권자가 지급어음이 뭐야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외상 매입금하고요 지급어음을 합쳐서 그냥 매입하면서 갚을 게 있어요. 즉 매입 채무 매입하면서 갚을 게 있어요 라고만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자, 여기 아래 보시면 매입 채무다라고 있죠? 여기 있는 매입 채무라는 개정 과목이 우리가 외상매입금하고 받을어음을 합쳐가지고 주주나 채권자한테 그냥 통합해서 합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매입, 샀는데 채무, 갚을 게 있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한 여러 부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인데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니까 요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근데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가 핵심이에요. 여기 이해.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 것 있죠?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매입해도 미지급금.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걸 우리가 매입하고 어음을 줄 때도 미지급금.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된 영업 활동, 삼성전자가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산 거예요. 근데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산 게 주된 영업 활동 아니잖아요. 즉 중요한 정보는 아니니까 그냥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든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고 어음 주든 다 미지급금이라는 개정과목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수금. 자, 선수금은 여기 선자가 먼저 선자, 숫자는 받을 숫자, 그 다음에 금자는 여기선 금액의 금자가 아니라 계약금의 금자를 써요. 먼저 받은 계약금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계약금을 먼저 받았는데 부채래요. 왜냐? 자, 내가 1,000,0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100만원만큼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럼 계약금 받은 것만큼 뭐가 생겨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선수금, 계약금 받은 것만큼 무언가 의무가 생기니까 선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부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차입금은 남한테 돈을 빌린 거고 돈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의무잖아요.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우리가 부채가 되는 겁니다. 의무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